서울 강북구 수유동 골목 한편 낡은 간판을 달고 있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복순이네 밥상.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식당이지만 이곳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1살 오복순 할머니. 그녀는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주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치밀한 음모로 모든 것을 잃었죠. 꿈도 명예도 그리고 미래도. 그런 할머니 앞에 재개발 압박이 시작되고 과거의 원수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자 민수와 오래된 동료 그리고 뜻밖의 응원군들이 함께했거든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기적, SNS를 통해 퍼진 진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완벽한 복수와 상생의 이야기. 복순이네 밥상, 골목길에서 시작된 기적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따뜻한 이야기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복순 할머니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제1장 골목길의 작은 식당. 서울 강북구 수유동 골목 한편에 자리한 복순이네 밥상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어요. 30년 된 낡은 간판과 기름때가 낀 유리창, 그리고 8개 테이블이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만드는 음식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복순은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71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했죠. 복순이 칼을 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척척척 리듬감 있게 썰어지는 채소들과 정확한 계량, 그리고 불 조절까지. 모든 동작이 마치 오랜 경험으로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 아침부터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온 박민수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살의 민수는 복순의 외아들이었던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손자였어요. 요리 학원을 다니며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은 할머니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이고, 민수야.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니?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복순은 손에 든 국자로 김치찌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복순의 목소리엔 언제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고 묵직한 그런 힘이 말이에요. 민수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 복순에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가끔 복순이 요리할 때 보여주는 그 완벽한 칼솜씨며 조미료 하나 재지 않고도 완벽한 간을 맞추는 솜씨를 보면 그냥 동네 식당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신 거죠? 민수의 질문에 복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복순의 눈에 잠깐 아련한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평상시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지, 뭘. 그런 거보다 민수야, 너는 정말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거니? 물론이죠.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식당을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대답에 복순은 잠시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때 식당 문이 딸랑하며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들어온 손님은 평소 단골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철이었어요. 45살의 이상철은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체인 골든스푼의 사장이었죠. 최근 들어 이 일대 재개발 소식을 듣고 직접 답사를 나온 것이었어요. 뭘 드릴까요? 민수가 묻자 이상철은 잠시 메뉴판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요. 그런데 사장님 계신가요?
할머니를 찾으시는 건가요? 네,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복순이 부엌에서 나와 이상철 앞에 김치찌개를 내려놓았어요. 이상철은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진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요리를 배우신 건가요? 복수는 미소만 지었어요. 이상철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근처 재개발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식당 매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그 순간 복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매각요? 저희는 팔 생각 없습니다. 아직 제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으셨는데요. 일단 제 명함부터. 복수는 이상철의 명함을 받지도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이상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찌개를 다 먹고 계산을 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복순과 민수는 정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 그 아저씨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재개발이 정말 될까요? 복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최근 들어 이런 제안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민수야,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복순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도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제2장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 복순은 민수와 마주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씩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나? 아니요, 할머니는 항상 과거 이야기는 안 하시잖아요. 가끔 궁금했는데. 민수는 평소에도 궁금했던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복수는 언제나 화제를 돌리곤 했어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복수는 깊게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할머니는 말이지, 옛날에 꿈이 있었어. 정말 큰 꿈이었지. 어떤 꿈이요?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것. 그것도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에서 일하는 그런 요리사 말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할머니 이야기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었거든요. 복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어. 할머니가 25살 때였지. 그때는 여자가 요리사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 특히 호텔 주방 같은 곳은 남자들만의 세계였거든. 복순의 목소리에 그때의 절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지. 칼질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이 굳어질 정도였어. 그럼 정말 호텔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 5성 호텔이 막 생겼을 때였어. 할머니가 거기 주방에 들어간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 그땐 여자 요리사가 거의 없었거든. 민수는 상상도 못했던 할머니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순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 복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할머니가 주방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특히 박 총주방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할머니를 시기했어. 여자가 자기보다 요리를 잘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느 날 중요한 연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일부러 조미료를 바꿔치기 한 거였어. 민수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책임은 할머니한테 돌아왔지. 그날 연회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경력도 명예도 꿈도.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어떤 큰 식당에서도 일할 수 없었어. 소문이 퍼져서 말이야. 그래서 작은 동네 식당에서만 일하게 된 거지.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민수야, 오래된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너한테 말하고 싶었던 건 말이지. 이 식당이 할머니한테는 마지막 남은 꿈이라는 거야. 복수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라도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 진짜 요리가 뭔지 알려주고 싶고. 민수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요리에 정성을 다하는지, 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그럼 혹시 오늘 온 그 사람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요? 복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상철의 눈빛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느꼈거든요. 민수야, 할머니가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사실 이 식당 건물주가 바뀌었어. 네. 언제요? 한 달 전에. 원래 건물주 아저씨가 갑자기 팔겠다고 하더라고. 새 건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는 통지서가 왔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런 걱정을 혼자 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민수야, 할머니도 모르겠어. 복순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늙어가는 자신과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한 손자의 미래가 모두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식당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복순이네 밥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낮에 갔던 이상철입니다. 혹시 사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제안이 있거든요. 민수는 복순을 바라봤어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지만 이상철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들릴 정도로 컸어요. 제가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조건을 가져올 테니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복순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3장 위기의 전조. 다음 날 아침 복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민수도 일찍 나와 홀 청소를 하며 할머니를 도왔어요. 어젯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작은 식당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예전에 일하셨던 호텔에서 만든 요리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복순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요리사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복순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 점심에 특별한 걸 하나 만들어 볼까? 예전에 할머니가 VIP 손님들한테만 대접했던 요리 말이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재료가 좀 특별해. 민수야, 시장에 가서 이것들 좀 사와 줄래? 복순이 적어준 재료 목록을 보고 민수는 놀랐어요. 평소 식당에서 쓰는 재료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 재료들이었거든요. 한우 안심, 송이버섯, 전복, 그리고 민수도 처음 들어보는 몇 가지 향신료들까지. 할머니, 이런 비싼 재료들을 사도 돼요? 괜찮아, 할머니가 용돈 모아둔 게 있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보고 싶어. 민수가 시장에 간 사이 복수는 혼자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요리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칼의 무게감, 재료를 다루는 섬세한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이상철이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어서 오세요.
복순이 나와서 인사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제 전화드렸던 이상철입니다. 약속했던 대로 다시 왔어요. 이상철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들어보세요. 이 근처 전체가 재개발됩니다. 내년이면 모든 건물이 철거되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요.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보세요. 이상철은 서류 가방에서 공식 문서를 꺼냈어요. 구청에서 발행한 재개발 계획서였죠. 이 일대가 모두 상업지구로 바뀝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나가셔야 해요. 그럼 지금 팔고 보상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복수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정말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현재 시세의 3배입니다. 2, 3억 원 정도 되겠네요. 복수는 놀랐어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다 협의가 끝났거든요. 사장님만 남으셨어요. 그때 민수가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상철을 보고는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손자분이시군요. 젊은 사람이 할머니를 설득해 보세요. 이 3억 원이면 어디든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복순의 표정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정할 게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상철은 웃으며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흘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듣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상철이 나간 후 복순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재개발이 되는 건가요? 서류를 보니 진짜인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이상해. 왜 하필 우리 식당만 남겨두고 다른 곳들은 다 정리됐을까? 민수도 같은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뭔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뭐요? 할머니가 약속한 특별한 요리 말이야.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보자. 복수는 민수가 사온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오랜만에 만져보는 고급 재료들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잘 봐도 언젠가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복순이 요리를 시작하자 부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집중력과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칼질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고 불 조절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요리사보다도 완벽했거든요. 1시간 후 복순이 만든 요리가 완성됐어요. 한우 안심 스테이크에 송이버섯 소스, 그리고 전복을 활용한 특별한 요리까지.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요리였죠. 할머니, 이거 정말 예전에 호텔에서 만드시던 요리예요? 1975년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에게 대접했던 요리야. 민수는 한 입 맛을 보고는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완벽한 맛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정도 실력이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서만? 복순의 눈에 다시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민수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정하지 않아. 때로는 실력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복순이네 밥상이죠? 저희는 위생청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하러 왔어요. 복순과 민수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위생점검이었거든요. 제사장 음모의 실체.
위생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은 총 3명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공무원 같았지만 복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위생점검이요? 갑자기 왜요? 저희는 지난달에 점검 받았는데.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남자들은 대답 대신 부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겠네요. 주도하는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점검 방식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위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트집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기 칼이 제대로 소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냉장고 온도도 기준에 못 미치고. 잠깐만요. 그 온도계 정확한 거예요? 저희 냉장고는 매일 체크하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민수가 항의했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어요. 오랜 요식업 경험으로 진짜 위생청 직원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이들의 점검 방식은 너무 어설펐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복순이 차분하게 요구했어요. 네? 왜 신분증을? 위생청 직원이시라면 신분증이 있을 텐데 확인차 말이에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주도하던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 신분증이 가짜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겠어요. 영업정지요? 그런 권한이 있으세요? 민수가 다시 항의했지만 남자들은 이미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이상철이 나타났어요. 마치 때를 맞춘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세요? 이상철이 놀란 척 연기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사주한 거군요. 복순이 이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뭘 사주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만하세요. 진짜 위생청 직원이라면 점검 후 시정 명령부터 내리는 게 순서예요. 처음부터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복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가짜 위생청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또 위생청 직원 신분증에는 홀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아까 보여준 신분증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민수가 할머니의 예리함에 놀라며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뭔가 수상해 보였거든요. 이상철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예전에 호텔에서 일하셨던 분이시네요. 눈썰미가 남다르시군. 당신은 뭘 원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일도 없을 테고. 이상철의 협박에 복순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뇨. 그냥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나가야 할 텐데 지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 안 팔아요. 나가세요. 젊은 친구가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상철의 위협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소방 점검, 건물 안전 점검, 세무 조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전에 호텔에서 당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치밀한 음모에 당했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떠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상철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부터 매일 이런 점검이 있을 거예요. 소방서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손님들이 무서워서 못 오겠네요. 이상철과 가짜 위생청 직원들이 나간 후 복순과 민수는 망연자실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매일 이런 식으로 괴롭힐까요? 복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예전에도 이런 일을 당해봤어.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의 간절한 말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상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낮에 있었던 소동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낸 모양이었죠. 할머니, 오늘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돼요. 괜찮아, 민수야,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복순도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정말 식당을 유지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오복순 씨 맞으세요? 복순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진숙이니? 언니. 정말 언니 맞네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어요. 민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아, 민수야, 이분은 김진숙 씨. 할머니가 호텔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야. 진숙은 복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소문 들었어요. 여기서 식당 하신다고. 어떻게 알고 왔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언니였네요. 진숙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오장 동료의 증언. 진숙은 복순과 민수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그때 일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일이었는데요? 진숙이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니가 말 안 하셨구나. 민수 씨, 복순 언니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였어요. 1970년대에 여자로서는 최초로 특급 호텔 총주방장까지 올라간 분이거든요. 총주방장이요? 민수는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대단한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30살이 되기 전에 말이에요. 그 당시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진숙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언니 요리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손님들이 언니 요리를 먹고 감동해서 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특히 언니가 만든 궁중 요리는 정말. 진수가, 그만해, 다 옛날 일이야. 복순이 말을 막았지만 진숙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민수 씨는 알 권리가 있어요. 복순 언니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말이에요. 진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 연회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어요. 한일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한 만찬이었거든요. 언니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특별 메뉴였는데 복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박 총주방장이 언니를 시기한 건 맞아요. 하지만 혼자서 그런 일을 벌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 뒤에서 도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호텔 사장의 조카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총주방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너무 뛰어나니까 진숙의 이야기에 민수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할머니는 완전히 누명을 쓴 거네요? 맞아요. 그날 연회 직전에 누군가 소스에 이상한 걸 넣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었거든요. 복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이 너무 컸거든. 언니, 사실 저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진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날 밤에 저는 늦게까지 부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박 총주방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복순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일은 끝났다. 이제 복수는 끝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돈 이야기도 나왔고요.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진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조리사였는데. 복순이 진숙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진수가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일의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50년 전 일인데. 아니에요. 언니 요즘은 과거의 억울한 일들을 재조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언니처럼 여성이 차별받은 사건들은 더욱 관심이 높아요. 진숙의 말에 민수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뛰어난 요리사였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복순이 의문을 제기하자 진숙이 말했어요. 언니, 요즘은 SNS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음식 기자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가 복순이네 밥상이죠? 저는 푸드 블로거 이지은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이 식당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요? 네, 어떤 분이 올리신 게시물을 봤는데요. 전설적인 요리사가 운영하는 숨은 맛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복순이 만든 한우 스테이크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이미 좋아요가 수백 개나 달려 있었어요. 누가 이걸 올린 거지? 복순이 의아해하자 진숙이 손을 들었어요. 죄송해요. 언니 제가 올렸어요. 언니 요리가 너무 아까워서. 진수가 언니,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언니의 진짜 실력을 알아야 해요. 이 동네 작은 식당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다고요. 지은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직접 요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 팔로워가 10만 명인데 리뷰를 올리면 엄청난 반응이 있을 거예요. 복수는 망설였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할머니 요리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이상철이라는 사람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민수의 설득에 복순이 마음을 바꿨어요. 알겠어. 그럼 오늘 저녁에 특별 메뉴를 준비해 볼게. 지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와, 완전 기대돼요. 그런데 그때 식당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이상철이 보낸 사람들이 식당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사람들 민수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복순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상철이 새로운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숙이 복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준비를 위해 복순은 특별한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에는 절대 져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제육장 진실의 맛. 그날 저녁 복순은 평생 중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했어요. 지은이 가져온 전문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하실 건가요? 지은이 카메라를 켜며 물었어요. 이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볼까 해 황후의 보양탕이라고 불렸던 요리야. 복순이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 요리는 1974년에 한국을 방문한 영국 왕실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거야. 우리나라 전통 보양 요리를 서양식으로 재해석한 퓨전 요리지. 민수도 옆에서 할머니의 요리를 도우며 감탄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고급 재료들과 조리법이었거든요. 와, 댓글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가 3,000명이 넘었는데요. 지은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실시간 댓글에는 온갖 감탄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복수는 마치 무대에 선 예술가처럼 우아하고 정확하게 요리를 진행했어요. 닭을 손질하는 칼질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각종 한약재를 배합하는 모습은 마치 연금술사 같았어요. 이 한약재들은 모두 몸에 좋은 것들이야. 당귀, 천궁, 감초. 이걸 정확한 비율로 맞춰야 제대로 된 맛이 나거든. 복순이 설명하는 동안 진숙은 옆에서 도우며 추억에 잠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언니의 진짜 모습이네요. 예전에 호텔에서 이런 요리할 때가 생각나요. 진숙 선생님도 요리사셨어요?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고 진숙이 대답했어요. 저는 복순 언니 밑에서 일했던 부주방장이었어요. 언니한테 많이 배웠죠.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복순의 요리 실력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전문 요리사 같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복순이 국물을 끓이는 동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요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복순이 잠시 손을 멈추며 먼 곳을 바라봤어요. 이 요리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호텔에서 만든 요리야.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에 연습했던 거지. 복순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 이 요리로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기회를 빼앗긴 거죠. 진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식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창밖을 내다보니 이상철과 몇 명의 사람들이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이상철이 또 왔어요. 하지만 복수는 요리에만 집중했어요. 괜찮아. 지금은 요리가 더 중요해. 이상철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걸 알고는 망설였어요. 카메라에 찍히면 곤란했거든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왜 저렇게 서성거리고 있죠? 지은이 의아해하며 물었고 민수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우리 식당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실시간 댓글에 즉시 반응이 나타났어요. 시청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1시간 후 드디어 황후의 보양탕이 완성됐어요. 깊고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닭고기,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어우러진 정말 아름다운 요리였어요. 와, 정말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요리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퀄리티인데요. 지은이 감탄하며 카메라로 요리를 클로즈업했어요. 맛을 봐도 될까요? 지은이 한 숟가락 떠먹어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예요. 지은의 진심 어린 반응에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읽을 수 없을 정도였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 실력이면 어떤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지은 씨,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복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정한 만족감이 떠올랐어요. 그때 진숙이 핸드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대박이에요. 지은 씨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벌써 10,000개 좋아요를 넘었어요. 정말요? 민수도 놀라며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엄청난 반응이었죠. 댓글에는 복순의 요리를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손님들이 엄청 올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복순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때 식당 밖에서 이상철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져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끝이니까. 이상철의 말에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이상철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올라왔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도움을 주겠다는 메시지도 남겼어요. 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진숙의 말에 복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우리 이제 정말로 맞서 싸워봐요. 할머니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의 다짐에 복순의 눈에 다시 투지가 살아났어요.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반응은 계속 이어졌어요. 각종 음식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서 복순의 요리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복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제7장 폭풍 전야. 다음 날 아침 복순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새벽 4시부터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어젯밤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식당 문을 열어보니 길 끝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젊은 커플부터 중년 가족,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복순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복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응원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명 음식 블로거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맛의 전설을 운영하는 김성호입니다. 성우는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였어요. 복순의 이야기가 음식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때 진숙이 다시 식당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언니,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진숙이 파일을 열어보이자 복순의 눈이 커졌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 최초 여성 총주방장 탄생, 궁중요리의 현대적 재해석 등의 제목들이 보였어요. 성우도 기사들을 보고는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혹시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복순이 망설이자 진숙이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복순 언니를 모함한 박 총주방장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네. 성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 회장이 되어서 골든 스푼이라는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철은 그 회사 사장이에요.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총주방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상철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복순 할머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이상철의 등장에 식당 안이 술렁였어요.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에요. 우리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신 일이거든요. 회장님이요? 성우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네, 골든 스푼의 박 회장님이요.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의 총책임자시죠. 복순의 온몸이 떨렸어요. 50년 전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이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성우가 만든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총주방장을 모함한 진짜 범인이 밝혀졌다였죠. 영상에는 박 회장과 골든 스푼 회사의 과거 행적들이 자세히 조사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작은 식당들을 부당하게 인수하고 상인들을 협박했던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골든 스푼에 대한 분노와 복순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어요. 시청자들이 직접 나서서 골든 스푼의 부당한 영업 행위들을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지금 골든 스푼 고발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회원이 10만 명을 넘었어요. 민수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든 스푼의 비리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가맹점주 착취, 원재료 조작,
세금 탈루 등 각종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었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진숙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며칠 후 골든 스푼 본사는 시민들의 시위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가맹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박 회장이 구속될 거라고 하네요. 민수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복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5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새벽이 되자 식당 앞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더 많았죠. 박 회장의 구속 소식 때문에 사건이 더욱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복수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8장 기적의 완성. 박 회장 구속 예정일 아침 복순이네 밥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들과 복순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골목길이 가득 찼거든요. 할머니, 구청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민수가 흥분하며 소식을 전했어요. 구청장이 도착하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복순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장의 발표에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때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이었어요. 76살의 박 회장은 50년 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복순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수척해진 얼굴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박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박 회장은 그들을 피해 곧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복순 씨, 박 회장이 복순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박총주 방장? 복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50년 만입니다. 박 회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복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50년 전 제가 저지른 일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순은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후회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당신을 모함한 것, 인생을 망친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박 회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지만 복순은 속지 않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왜 구속 직전에 와서 사과하는 거죠? 복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회장이 당황했어요. 그건 50년 동안 당신은 제 소식을 알고 있었겠죠? 제가 이 작은 식당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진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박 회장님, 언니 말이 맞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잖아요.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왔잖아요. 성우도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했어요. 박 회장님, 지금 하시는 사과가 진심이라면 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셨나요? 그제야 사람들이 박 회장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복 입은 남자들을 발견했어요. 모두 박 회장의 변호사들이었죠.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들킨 것을 깨달았거든요.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길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복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복순 씨, 그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당신의 진심 없는 사과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하자 박 회장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복순 씨, 생각해 보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면 당신한테도 좋을 거예요. 제가 보상금도. 보상금요? 복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나가세요. 할머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박 회장이 일어서더니 본색을 드러냈어요. 복순 씨,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도 손해예요. 제가 구속되면 보상받을 기회도 없어집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복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언젠가 나올 텐데 그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박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때 성우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했어요. 박 회장님, 지금 하신 말씀들이 모두 생중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실시간 댓글에는 박 회장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복순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회장님, 당신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네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복순 씨,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 회장이 변호사들과 함께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감옥에서 10년형의 중형이 예상되었고 골든 스푼은 신용도 하락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성우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골든 스푼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박 회장은 처벌하되 회사는 복순 할머니가 인수해서 제대로 된 국민기업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민수가 핸드폰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할머니, 벌써 온라인 모금액이 10억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복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회사를 어떻게... 진숙이 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할 수 있어요. 언니만큼 요식업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오후 박 회장은 구속되었고 채권단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골든 스푼의 경영권을 박 회장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동시에 박 회장의 개인 재산도 피해 보상을 위해 동결되었죠. 며칠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의 시민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모금한 돈이 100억 원을 넘어섰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례적으로 대규모 지원을 발표했거든요. 할머니 결정하셔야 해요. 정말 골든 스푼을 인수하실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작은 식당 할머니가 대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말이 될까 싶었거든요. 그때 성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단순히 회사 인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국민기업을 만드는 일이에요. 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복순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할머니. 민수와 진숙, 성우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수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채권단은 복순 할머니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골든 스푼은 박 회장의 비리로 인해 회사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시민들의 성금과 정부 지원 그리고 박 회장 재산 몰수 보상금이 합쳐져서 인수가 가능했거든요. 한 달 후 복수는 골든 스푼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회사 이름을 착한 스푼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거예요. 복순의 첫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복순이 도입한 새로운 정책들은 파격적이었어요.
가맹점주들의 로열티를 대폭 낮추고 원재료는 원가에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대신 본사는 가맹점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에 집중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본사 수익은 어떻게 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가맹점들이 잘 되면 본사도 자연스럽게 잘 될 거야.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비즈니스야. 복순의 예상은 맞았어요.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되자 착한 스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복순이 도입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었어요. 각 지역의 전통 음식과 로컬 푸드를 메뉴에 반영하고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이었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파트너예요. 진숙이 새로운 역할인 지역 상생팀장이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1년 후 착한 스푼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되었어요. 가맹점 수는 이전보다 3배로 늘었고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 되었죠. 할머니, 정말 기적이에요. 망해가던 회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수는 이제 착한 스푼의 메뉴 개발 팀장이 되어 전국 가맹점들의 요리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복수는 본사 사장실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3번은 원래 식당에 나와서 직접 요리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식당 일은 안 하셔도 되는데. 민수야, 요리하는 걸 그만두면 할머니가 아니지. 그리고 현장을 잊으면 경영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성우가 만든 다큐멘터리 복순인의 기적 마이너스 착한 기업의 탄생은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어요. 복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복순은 민수와 함께 원래 식당에서 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성공이 혼자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지. 진짜 성공은 모두 함께 잘 사는 거라는 걸 말이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금처럼 모든 가맹점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해요. 복수는 식당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동네 식당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전국 수천 개의 가맹점과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내일은 뭔 요리를 배워볼까? 할머니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요? 그럼 할머니의 인생 요리를 알려줄게. 바로 상생이라는 재료로 만드는 요리 말이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복순인의 밥상의 진짜 기적은 바로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모두 함께하는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골목길 모퉁이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복순과 민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리와 모든 소상공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